너무 잘 팔려서 재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팔릴 만한 제품을 제대로 기획해서 오면 재고 리스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 오늘 나가야 되는 것들 세팅해 놓은 거고 지금 얼마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게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정말 부피는 적은데 제품만 잘 소싱하신다면 사실 제가 1000원, 2000원에 갖고 와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12,000원 막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10배 맞죠? 네, 맞습니다.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냥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방식입니다. 오, 많이 깎아줬네. 10% 깎아줬어요. 10개 주문했는데. 사실 걱정이에요. 너무 다 똑같이 따라 하실까봐 걱정이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때 창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중국 사입을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 매출 1억 이상 나오고 있는 이제 온라인 셀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이제 일정이 오늘 어떻게 되세요? 출근해서 업무 보다가,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물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출근은 그러면 남편분이 계시는데 네. 출근은 원래 같이 이렇게 하시나요? 보통 제가 야근이 잦다 보니까 네. 아침에 잘 못 일어나서 억지로 해주시는 편이에요. 남편분께서는 이제 어쨌든 대표님이 굉장히 일하는 시간도 길고 늦게까지 일하시고 하시잖아요. 좀 네, 네. 옆에서 보실 때 좀 어떤 느낌이세요? 처음 봤을 때 되게 멋있었는데 네. 그걸 계속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뭐 저도 일을 하지만 네.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안쓰러워서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아침에 그냥 같이 나가고 데리고 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젊을 때 젊을 때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 살 한 살 먹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냥 제가 쏟아부을 수 있을 때 빨리 쏟아붓자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거 내려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입은 어쨌든 재고에 대한 부담이 다들 있으시니까 그쵸? 대표님 좀 그런 재고 리스크? 약간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관리를 하려고 하세요? 재고 리스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로 팔릴 만한 제품들을 갖고 와서 기획해서 갖고 온다면 사실 재고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랬을 경우는 너무 잘 팔려서 재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안 팔릴 제품들을 갖고 왔을 때 재고 리스크가 있는 거지, 뭐 팔릴 만한 제품을 제대로 기획해서 오면 재고 리스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뭐 소싱 방법부터 해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무실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 의류인가요? 의류도 있고 이제 자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 지금 바닥에 오늘 나가야 되는 것들 세팅해 놓은 거,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또 물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또 하려고 여기 빈 선반 세팅해 놨고. 저희 요즘에 조금 밀려고 하고 있는 건데 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리스 속옷이거든요. 심리스 팬티. 근데 이게 단가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세트 구성해가지고 또 입고 시키려고 작업하려고 또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3배 맞은? 아니요, 이건 4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액세서리,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브로 가져가고 있는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게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는 몇백 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피는 적은데 제품만 잘 소싱하신다면 이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1000원, 2000원에 갖고 와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12,000원 막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10배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소싱한 건데 시즌성입니다. 양산인데 어저께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말해도 되나? 제가 이거 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3,000원 정도 갖고 왔습니다.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소비층이 조금 더 나이가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양산을 하실 때 무지보다는 이런 식으로 플라워 무늬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라워 무늬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무난한 걸로 제가 소싱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소싱한 이번 시즌 아이템인데 마진율도 좋고 제품도 너무 괜찮은데, 이런 제품 소싱하는 방법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 1억 정도 나오고 계시는데 인증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주로 직접 이제 마케팅을 돌려가지고 하는 몰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맨날 매출이 발생하기보다는 제가 기획해서 조금 매출을 좀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하루에 뭐 600에서 800 정도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딱 이번 달 오늘 기준에서 3,150 나온. 이게 카페24요. 카페24는 네, 2,400 정도? 환불 빼고 2,400 정도 나온 걸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웨이블리 같은 경우도 여기도 또 주력으로 하는 서브몰 같은 느낌인데 2,000 정도 나왔습니다. 똑같이. 뭐 다른 여러 마켓 네, 여러 포함해서 개 이제 포함해서 1억 정도? 이제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시즌성 제품을 조금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조금 매출이 조금 크게 뛰는 편입니다. 사입이라는 게 잘만 소싱해오면 사실 리스크가 없다고 본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하셨는데 그러면 좀 대표님 좀 어떻게 소싱하시는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소싱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분명히 성과 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어떤 제품들이 키워드가 조금 올라가는지 먼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를 여기서 보시면 1차 분류랑 2차 분류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은 1차 분류만 선택을 해서 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초보자분들은 조금 그런 것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2차 분류까지 좀 선택을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가구 인테리어를 만약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인테리어 소품까지는 선택을 해주시고 3차 분류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3차 분류까지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키워드 자체의 트래픽도 확 줄어들기 때문에 한 2차 분류까지만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날짜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에서 잘 팔리는 제품들, 키워드들을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3개월 뒤, 4개월 뒤에 잘 팔 제품들을 좀 찾는 거기 때문에 작년 기준에서 지금 4월, 5월이니까 8월 정도에 잘 팔리는 제품들을 좀 찾으셔야겠죠? 그러면 한 7월부터 24년 9월 초까지 팔리는 제품들에 한해서 키워드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 대충 한 2, 3개월 정도 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조회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가 우측에 쭉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 키워드에서 1페이지에 있는 키워드들은 보통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요거는 사실 트래픽이 크고 전환율이 큰 키워드는 맞긴 하지만 사실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제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 3페이지 정도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제품이 괜찮을지를 좀 판단해서 움직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보시면 어떤 기준으로 좀 보냐면 일단은 첫 번째 마진율을 볼 수 있는 제품인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트래픽이 크긴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과열 경쟁 때문에 최저가라든지 고객들이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낮아진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제품들은 조금 빼고 가는 편입니다. 물론 큰 판매를 할 수는 있어요. 박리담회로.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적다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품들은 좀 빼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되는 키워드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1페이지 제품들은 아무래도 너무 이제 대형 키워드들이고 그리고 대형 셀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제품들 내가 잘 팔 수 있겠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가는 걸 저는 조금 더 추구하거든요. 2, 4페이지 정도만 돼도 충분히 레드옵션의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큰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다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 제품이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입이기 때문에 구매 대행이랑 위탁 판매랑은 다르게 불특정한 아무 제품이나 긁어와서 내가 사입해서 판매를 하면 오히려 판매율이 떨어지거나 경쟁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이 제품이 왜 좋고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진입을 해야지 큰 성과를 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세 가지를 좀 주력으로 보면서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키워드를 좀 뽑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간단하게 보자면 해바라기 그림 이런 것들도 좋죠. 왜냐면 이게 초보자분들 엥 할 수 있겠지만 해바라기 그림 같은 게 중국에서 원가도 낮을 뿐더러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박리담회로 구매하기보다는 괜찮은 제품, 괜찮은 가격대에 있는 것들을 좀 구매하는 성향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카페트 러그 키워드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카페트 러그 키워드를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쿨매트 여름 이 키워드도 너무 좋아 보이고, 제가 들어간다면 제일 이제 마진율이라든지 전체적인 판매 양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품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럼 이게 구매 전환이 될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는 그것도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찾은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쿨매트 여름이라는 키워드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쿨매트 여름을 쳤을 때 여기 보통 초보자분들은 맨 위에 있는 상단 제품들을 보시고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 맨 아래 하단까지 갔을 때 후기가 몇백 개, 1000개까지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하단까지 왔을 때의 후기량이라든지 판매량까지를 좀 보셔야지, 아무래도 내가 처음 진입을 했을 때도 이런 트래픽에 대한 낙수 효과로 나까지도 판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척도고, 저는 이렇게 판단했을 때 보통 잘 팔리는 제품들을 거의 다 터트리곤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후기가 몇 개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제품들에 한해서는 이제 몇백 개 정도의 후기는 쌓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두 자릿수면 안 되겠네. 두 자릿수는 안 돼요. 왜냐면 두 자릿수인 그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키워드들은 진입했을 때 사실 팔리긴 할 수 있겠지만 큰 매출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365일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에 진입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레드오션 키워드에 진입을 한 만큼 너무 이제 남들이랑 똑같은, 그리고 너무 남들 다 팔고 있는 그런 제품보다는 조금 더 그 안에서 다른 판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들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후기가 막 1000개 넘거나 이런 제품들보다는 몇백 개 정도 수준에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레퍼런스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퍼런스를 본다고 해서 이 제품과 무조건 100% 똑같은 제품을 소싱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capture를 해주십니다. 딱 보이는 제품 몇 가지를 좀 캡처를 해주시고, 그 제품과 비슷할 만한 제품들을 내가 1688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몇 개를 고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딱 제가 봤을 때 내가 팔았을 때 좀 괜찮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것도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양면 쿨매트 단품이라고 해서 7,120원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나는 과연 내가 이걸 갖고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붙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서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잘 팔린다고 해서 갖고 오시면 오히려 나는 한 100원 뛰기, 200원 뛰기 해서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객단가도 사실 보통 초보자분들은 10,000원 이하대를 리스크 없다 보니까 10,000원 이하대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1,000,000원이라고 해도 이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제 1688에 진입을 해주시는데, 1688이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매몰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웬만한 제품들은 다 여기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사진, 저는 보통 사진 검색으로 해서 찾고 있고, 아까 전에 캡처한 애들을 가지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제품들 있네요. 똑같은, 아까 전에 봤던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이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000원대, 30,000원대에 팔렸었던 제품인데, 지금 내가 이 제품을 갖고 왔을 때는 한 10,000원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진율이 그러면 조금 적잖아요. 어떻게 보면 2배 마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그러면 이 제품은 패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한 50개, 100개 정도만 갖고 온다고 했을 때 가격을 확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염두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표기된 가격이 있는데 네. 이거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말씀? 네, 확 낮출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매가가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고정 가격이잖아요. 하지만 1688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낮출 수 있고 못 낮추고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합니다. 또 1688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네. 이게 좀 그러니까 샘플은 되게 좋은 거 보내주고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안 좋은 거 보니까 이런 맞아, 경우들이 맞아. 많다 보니까 판매자도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좀 대표님 좀 어떻게 고르세요? 저는 일단은 판매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빅파워
파워 같은 표식이 1688에도 존재합니다. 이런 빨간 딱지, 보라 딱지라고 해가지고 저희 셀러들 안에서는 빨간 딱지, 보라 딱지라고 하는 그런 게 존재하거든요. 이런 게 그냥 1688 안에서 존재하는 뭐 빅파워, 파워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배지가 조금 있는 곳에서 하시면 확실히 좀 안정적이게 소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판매자 업력도 조금 판별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판매자도 이제 우리나라도 온라인 셀러들이 생기면 보통 1, 2년 안에는 다 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도 똑같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언제 망했었냐면 진짜 잘 팔리는 제품이 있었는데 갑자기 업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을 다시 소싱을 하려고 테스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두 달을 또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업력도 저는 2, 3년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이랑 좀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토어들이랑.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여기서 만약 더 신뢰할 만한 판매자를 고른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고를 것 같으세요? 1688 같은 경우도 전문몰이 있고 구매 대행 업체가 있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688 안에도 네, 구매 대행 그쵸.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구매 대행처럼 그냥 위탁 판매식으로 긁어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품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게 조금 한 가지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느냐,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을 할 수 있죠. 여기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불도 다루고 잠옷도 다루고 해서 다른 스토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전문몰로 보이는 게 코튼이라는 한 가지 통일된 소재를 가지고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튼으로 제작된 제품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만 봤을 때는 전문몰이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이곳이랑은 이제 소싱을 할 거예요. 여러 개 가져올 테니 깎아달라 하면 깎아주나요? 이게 쉽게? 깎아줘요. 생각보다 쉽게 깎아줘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시도를 안 하시죠.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한 링크를 일단 먼저 따시고 그리고 알리왕왕 들어가셔서 여기 마침 또 제품까지 있네요.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할인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확인해서 바로 보내줘요. 뭐 몇 개 사려는데 이런 얘기 안 되나요? 일단은 먼저 할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얘네들이 먼저 얘기를 해서 여기 오네요. 몇 개 구매하실 거냐고.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거를 딜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살 수량들을 10개를 해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보통은 여기서 바로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결제하지 마시고 가시면 주문서만 넣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 이 상태가 주문서만 넣은 거고 내가 주문을 할 거니까 하면 여기 우측에 맨 오른쪽에 클릭을 하면 내 주문서가 뭐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를 누르시면 주문서 복사되고 또 아까 전에 복사했었던 할인 가능합니까? 보내주시면 얘네가 확인을 해서 내 주문서에 한해서 얼마를 할인해 줄 건지 수정된 주문서를 보내줘요. 그러면 수정된 주문서를 결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냥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그냥 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왔네요. 알겠대요. 네, 알겠대요. 바로 이제 깎아줬습니다. 오, 많이 깎아줬네. 10% 깎아줬어요. 10개 주문했는데. 이건 많이 깎아준 거네. 많이 깎아준 거예요. 10개 주문했는데 10% 30위안을 깎아준 거면 진짜 많이 깎아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사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제품과 아예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을 검색해서 나온 제품을 타고 들어간 스토어 안에서 괜찮은 제품을 좀 찾는 편이에요. 보통 너무 똑같은 걸로 했을 때는 물론 잘 팔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곳들도 너무 따라올 가능성도 많고 해서 저는 그냥 내가 잘 팔 수 있는 제품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찾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판매자 몰로 또 타고 들어가셨는데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결은 비슷하지만 좀 차별점이 있는 네, 맞아요. 그런 건 좀 어떻게 찾으세요? 보통 보면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런 정사각형 무늬 퀄팅이 크게 들어간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다른 제품처럼 보이고자 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조금 더 자가드 무늬의
이런 문양으로 좀 더 차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양적인 것들로. 그래서 문양적인 것들로 들어갔을 때 이런 제품, 이런 무늬는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왜냐면 다 뻔한 이제 정사각형 컬팅인데 이 제품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남들과는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 키워드에 맞는 제품이니까 분명히 내 제품까지 클릭할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차별화는 해야 되지만 또 이게 너무 또 가버리면은. 맞아요. 너무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잘못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입체적인 문양으로 좀 줬는데 아예 다른 느낌으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패턴이 아예 다르거나 아니면 화려한 무늬가 있거나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검정 아니면 아이보리 아니면 그레이 이런 무난한 톤을 좀 선호해요. 그래서 너무 화려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괜히 차별화 포인트를 준다고 진입하시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그 안에서도 진짜 조그만한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고, 특히 제품을 소싱하실 때는 조금 무난한 색상들, 이런 핑크 색깔 이런 것들 빼시고 그냥 블랙, 베이지 아니면 그레이 이런 톤이 가장 잘 나갑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는 자세하게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자세하게 알려드린 만큼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면 분명히 성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걱정이에요. 너무 다 똑같이 따라 하실까봐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걸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는 이거 괜찮은데 하면 웬만해서는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도 크게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게 되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폐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출이 안 나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그분들이 좀 당장 실행해 볼 만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큰 꿈을 바로 누리려고 좀 생각을 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시작하자마자 월 1억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최소한 내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책정을 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시는 방법을 조금 채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한 번에 나는 1,000만 원 할 거야, 1억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상실감도 더 빠르게 와서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현실적으로 뭐 첫 달에는 200만 원, 둘째 달에는 뭐 400만 원, 셋째 달에는 6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꾸준히 내가 성장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윈들리 화이팅!